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환입니다. 이번 주 111번 편집되지 않는 일상, 편집되지 않는 일상에 대한 정대건 소설가 및 영화 감독님의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일상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를 일상이라고 하죠. 편집이라는 건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는 걸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왜 커트, 편집하잖아. 왜 좋은 장면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이런 것들. 그런데 영화에서는 편집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편집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일상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소중한 하루하루에 대해서 영화 감독님이 편집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그걸 끌어들여서 우리 일상이 편집되지 않으니 어떻게 좋게 꾸밀 수가 없잖아. 그치? 뭐 영화 쌤도 그 수업 촬영하다가 뭐 잘못되면 컷 편집하고 뭐 그러거든요. 이미지 뭐 보정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일상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즉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를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또 편집할 수 없으니 조심조심. 뭐 화가 나도 좀 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글에서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에서 개미에게 있어서 그 앞에 문장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 개미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뭐냐면 길 위를 걷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개미는 먹을 걸 찾기 위해서 혹은 뭐 적과에 싸우기 위해서 길 위를 걷잖아. 끊임없이 걷잖아. 그런 거에서 개미의 가치를 준다는 걸로 쌤이 지금 이해가 돼요. 어디 썼더라 그 문장이?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개미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자, 이 정대건님의 편집되지 않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내시는지 한번 그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1문단 볼게요.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비전공자라는 말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인이겠죠. 일반인. 단편 영화 시나리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라는 것이 영화의 대본이잖아. 영화의 대본이 시나리오니까 영화학과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수업 그게 아닌 쌤같이 국어 교육과 출신들이 시나리오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애써 글 쓴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애써 그런 거예요. 엄청 노력해서 쓴 시나리오에 대해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덜어내세요. 잘라라. 지워라. 뭐 그런 거잖아요. 죽어라고 써왔는데 다 필요 없고요. 다 잘라내세요.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수강생 입장에서는 오? 이런 막 기운 팍 빠지고 막 열받고 막 짜증이 나겠지. 그지? 덜어내세요. 덜어내면 더 좋아져요. 였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쌤도 글쓰기를 잘하진 않지만 글쓰기 관한 책을 읽다 보면 늘 듣는 말이 이거예요. 짧게 쓰세요. 그리고 반드시 고칠 때 덜어내세요. 쌤이 예전에 입문 논술 지도할 때 애들한테 그래. 일단 써와봐. 하면은 천자 하면은 한 2천자 막 써와. 그러면 다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고 문장 이어 붙이고 더 좋은 문장을 고치고 압축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시나리오 단계에서 편집하지 않으면 어차피 영화를 찍은 뒤 편집실에서 잘라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날아간다. 글 쓸 때부터 미리미리 내용을 편집하면 다 영화 찍은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역시 선생님들에게서 이분도 누군가 배웠을 테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고, 직접 귀에 못이 박히다라는 말은 여러분 관용어라 그래요. 속담 같은 거예요. 직접 시행착오를 겪은 일이었다. 영화 감독이니까 시행착오. 실전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요것도 요거는 이제 관용 표현 중에 속담이네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잘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에서
나도 모르게 아프게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도 더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좀 재밌네요. 남의 시나리오를 잘만 지적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글 잘 쓰지 않을 때 누군가를 지적할 때는 잘할 수 있지만 나도 글을 쓰면 이분이 이 글을 쓰면 이 신문사 어디의 신문사야? 한겨레 신문사에 글을 보내면 그 또 편집자가 또 자를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래요. 그래 항상 누군가에게 그런 거지 뭐 누가 스승이 되는 거지 뭐. 자, 이건 글쓴이 경험이에요. 계속 경험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화에서 작품 완성도를 위해 편집해서 아끼는 장면을 잘라내야 하는 일은 빈번하다라는 말은 자주 일어난다. 몇 년 전 혹한이라는 말은 엄청 추운 겨울, 고된, 힘든 촬영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1분짜리 롱테이크. 롱테이크는 영화 촬영 시나리오 용어인데요. 자르지 않고 멀리서 한 번에 쫙 잡는 거야.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지. 누군가 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할 장면이었다. 편집실에서 그 1분이 들어간 93분 버전과 그 1분을 뺀 92분 버전을 신중하게 고민했다. 우리한테는 1분 그냥 보지 뭐. 1분 있으나 없으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지. 감독이니까. 그지? 편집 기사님과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그 장면을 빼기로 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독립적인 장면으로는 좋지만 전체의 흐름상 길다는 이유였다. 그런 선택에는 영화는 관객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전제라는 말은 근거예요.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면 잘라야 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족하는 장면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버전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면은 감독판 이런 영화가 다시 재개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감독이 눈치 보지 않고 좋아하는 버전을 막 집어넣겠지, 그지?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관객을 위해 빼야 하는 아이러니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지만 관객을 위해 빼는 거든. 아이러니는 반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이 좀 안 된다.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좀 안 맞는다. 문학에서의 말하는 아이러니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 그렇죠. 글쓰기도 여러분 고쳐 쓰면서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수업도 복습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처럼요. 자, 3문단 1문단, 2문단에서 영화와 관련해서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제? 처음에는 관객의 호기심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의미 있는 장면을 좀 제시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분도 1, 2문단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3문단부터 조금씩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본론이 들어갑니다.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순간, 드물다라는 말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드물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순간들을 영화 같다고 합니다. 영화 같다.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폭발 사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합격, 이별, 고백, 부상처럼 환희, 기쁨이죠. 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대부분 잔잔한 일상, 평범한 일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에 출근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또 집에 가고 이제 숙제하고 이런 것들이 잔잔한 일상이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나날은 영화로 치면 편집실에서 잘려나갈 장면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요 문장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우리가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다 자르지, 그지? 그렇지만 우리 일상은 그럴 수 있나? 그렇지 않겠지. 이분의 경험, 나의 경우 영화 감독이니까 편집을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니터를 12시간 넘게 본다는 거야. 일하는 거지. 이 많은 시간을 편집되어 버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다. 그렇지, 좀 거부감이 좀 있겠지. 자, 2문단 그 다음 2문단 3문단 보시죠. 그런데 내가 그런 즐겁지 않은 태도로 살았던 것 같다. 자아 성찰하고 있네요.
자아, 성찰. 반성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나는 내 인생이라는 영화 편집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순간, 어떤 뭐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이력에 내 이력, 필모그래피라 그래요. 어떤 영화를 찍어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적힐 만한 성취, 성공, 눈에 띄는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 그래서 편집될 장면으로 이루어져 생각한 일상을 소홀히 대했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버티면서 그것이 훗날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작동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다시 쓸게요. 해야 될까요? 글씨가 너무 잘 못 쓰네. 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남들이 축하해주는 드문 성취의 순간에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물질적인 성공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흔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 마약이라든가 술 이런 거에 도박 이런 거에 타락한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와 달리 대조적으로 자아실현은 말은 쉽게 말하면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돈 잘 못 벌겠죠? 가난하겠죠? 가난한 이외에도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는 비록 흔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는 세상에 많고 자아실현 추구하느라 가난하지만 많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많다. 흔하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런 이야기도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배우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거 다 경험해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돈이 아니더라고.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이더라고.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행복에 대한 나의 가치관도 변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에서 행복도 누군가 대신 느껴주지 않는다. 이제 내게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여기 이분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네요. 거창한 성취, 누구나 다 알아주는 거창한 매우 큰 성취가 아니라 잠들기 전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 문장은 되게 좀 멋있어. 잠들기 전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만약에 오늘 하루 친구한테 욕을 했어. 친구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 아무리 뭐 애써 무시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럴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불편하잖아. 그 친구가 아쉬워하는 거. 누가 때렸다고 쳐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맞아서 아파서 우는 장면을 생각해봐. 과연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못 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즉 때린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은 오금을 저려서 제대로 못 자는 거야. 불편하지. 자, 불편함이 없는 상태란 말은 어떤 건지 쉽게 쌤이 설명 좀 했어요. 이해되시죠? 1순위, 가장 최고, 베스트로 두는 것도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자아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죠.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6문단, 흔히 자기 인생의 감독은 자신이라고 한다. 인생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더 어렵다. 그렇죠. 희망적인 건 인생은 영화처럼 데드라인, 마감 시간, 데드라인은 마감 시간이에요. 개봉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영화를 편집해야 되겠죠? 관객이 선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쓸 필요가 없지. 편집에서 잘려나간 장면들은 쓸모없이 폐기되지만 항상 영화랑 이제 비교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그 누구도 가위질할 수 없죠. 그 누구라도, 부모라도, 친구라도 오직 자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내가 보고 싶은 버전,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감독판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고치고 고쳐서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신, 우, 일신. 이렇게 보세요. 하루가 새롭고, 또,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선생님 어디서 주워드는 말입니다. 꼭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 배운 거 3개 중에서 그래서 중요한 내용 2개 하고,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자, Q, 여기 Q,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이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메모해 주세요. 여기. 그리고 어휘. 쌤이 정리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는 것도 더 꼭 좀 적고, 뜻도 같이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단어만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꼭 뜻도 적어야, 쌤과 약속한 꿀단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행복에 대한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